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근 양돈단지 때문인데 단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기획보도. 오늘은 옛 도시 보존을 위해 주민과 행정당국이 함께 노력하는 일본의 고도 나라시의 사례를 전합니다. 상대 차량의 약점을 잡아 고의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싼 부품을 달고 다니며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신도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악취가 심하다면 어떨까요? 바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 얘기인데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입주 당시부터 제기된 악취 민원인데 1년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아 명품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 기쁨도 잠시 주민들은 고약한 냄새를 맡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죠? 네, 몇 번 여기 입주 전에도 와봤는데 창문 열면 진짜 심해요, 진짜. 원래는 바람이 시원하니까 열어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닫고 에어컨 틀어요, 더우면. 평소에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바람까지 불면 악취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악취는 혁신도시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맡기 싫을 정도 나지. 냄새가? 네. 짜증날 정도.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악취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2km 남짓 떨어진 김제 용지면의 축산단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원인을 찾는 데만 1년을 허비했을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들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오고 했고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 이렇게 했는데도 방법이 없대. 명품 도시가 될 거라던 전북 혁신도시. 하지만 악취 문제가 명품이란 수식어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악취의 원인으로는 2km나 떨어진 축산단지로 추정할 뿐입니다. 해결책이라면 전면적인 폐업일 텐데 당장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 농업환경 관련 부서와 농촌진흥청의 축산 미생물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양돈 농가를 분석하고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국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축사라 개보수할 수도 없고 미생물제 살포나 물청소 같은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김제시가 가장 중요한 이 행정행위의 주체고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규제해도 액비탱크나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사를 폐쇄하고 가축 사육을 아예 중단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화하거나 국유지를 원상 회복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쇄, 폐업 보상 등 통으로 해서 제도권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전남 나주 혁신도시는 최근 전면적인 축사 폐업에 전격 합의하고 한센인 정착촌에 27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예산 지원만 바라보며 대책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새만금 위협 시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국비 지원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용지 축산단지는 악취뿐 아니라 AI 등 각종 질병으로 올해도 8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얼마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며 전주 시민들이 청구한 주민 감사를 수용해 60일 안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민 300여 명은 시내버스 파업 당시 사측의 직장 폐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보조금 24억 원은 환수해야 한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기획보도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과 지역을 자부심으로 알고 잘 보존해 활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현 나라마치 마을인데요. 백제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시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나라마치. 길을 따라 늘어선 집들 중엔 지은 지 100년을 훌쩍 넘은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낡은 주택에서 사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보조하는 정책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민들 스스로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最近ではね、その奈良町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が誇りに思えるという方が多くなってきました。 서기 710년부터 785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나라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가 많은 만큼 고층 건물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덕분에 도심 어디에서도 세계유산인 동대사의 금당 건물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도시의 자랑이 됐습니다. 15m가 넘는 건물은 철저히 규제하는 고도 제한 정책을 펴고 있고 건물 외관이나 거리 모양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 이전인 60년대부터 제정한 법을 도시가 팽창하던 고도 성장 시기에도 유지해 오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建築物や広告物等を景観指導することによって街並みが守られております。 1400여 년 전 백제의 문화를 건네받은 일본. 우리보다 앞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보존하는 방식까지 세계화하고 있어 백제 유적을 가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북 지역의 관심사인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동서통합도로 등 기반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항만 하천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항만 관련 전문가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부서 신설과 전문가 채용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비응항, 마리나항 등의 개발 사업을 앞당기고 도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 물동량 확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종된 부품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교차로를 가로지르려는 차량을 보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가 들이받습니다. 위험을 알아챈 상대 차량이 멈춘 뒤에도 그대로 들이밀어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옆 차량이 차선을 잘못 찾아 들어가자 역시 들이받습니다. 29살 정모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전주와 대전, 서울 등 전국을 돌며 고의로 사고를 내 6억 4천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고의 사고를 냈던 장소입니다. 직자회전이 금지돼 있지만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 씨 일당은 주로 이런 곳을 노렸습니다. 정 씨는 특히 이미 단종됐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타이어 휠을 차량에 장착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차 사고 나면 차 수리해달라 똑같은 거 그냥 똑같은 것만 구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똑같은 거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똑같은 거 못 가니까.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에 피해자들은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실 한 짝만 갈 수 없다고 관련 내적 다 갈아야 된다고 해당 물정 모르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그 내적 값을. 보험사 역시 부품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리비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휠은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할 때까지 렌트를 하게 되면 렌트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 합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은 정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8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를 계기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삼양 화성과 KCC, 동우 화인캠, 삼양 이노캠,
남덕 물산 등 5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주민 대피 대책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중에 군산에서 대규모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한 현장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잇따르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교육부가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CCTV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수요 조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 예산을 국가와 분담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일반고의 신입생 정원이 작년보다 330여 명 늘어난 11,68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모집 정원은 전주 7,800여 명 등이며 고입 선발고사는 오는 12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농촌 지역 빈주택을 고쳐 저소득층이나 귀농 귀촌자에게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반응이 좋으면 이 같은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내일 저녁 7시에 시청 노송광장을 출발해 추천대교를 오가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안전모자 등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늘 삼성문화회관에서 2014학년도 후기 졸업식을 갖고 1,635명에게 석박사와 학사 등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남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홍성삼 전북경찰청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홍 청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경찰청은 당분간 남택화 차장 대리체제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가 학교급식소와 매점,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 등입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주관한 이번 모의고사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19,700여 명이 응시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5개 영역에서 치러졌으며 성적은 오는 31일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고3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등 3개의 모의시험을 더 치를 예정입니다. 전주지법은 아들이 다친 데 앙심을 품고 함께 놀았던 아들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들이 9살 A군과 놀다 다쳐 건강이 약해졌는데도 제대로 사과가 없다며 지난 3월 A군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운동부 감독이 해임됐습니다. 전주 모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고교 1학년 선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 A씨에 대해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